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10분 경제학 시간인데요. 자영업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40대, 50대들이 조기 퇴직하고요. 재취업이 안 돼서 받은 퇴직금과 또 일부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계속 좀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2, 3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하게 되면 문을 닫게 되는데요. 올해 2018년도 경기 장기 침체로 폐업자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폐업률이 높은가? 그 이유를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6년도 기준에는 25.5%,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좀 줄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22%, 약 한 650만 명이 된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즉 자영업에 또 업종별 공급이 과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위기의 출발점은 공급 과잉이다. 모든 업종들이 포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 어떤 특정 업종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나면 우죽순 개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공급 과잉으로서 업종이 포화 상태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내수 부진으로 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천정부지 인상되는 임대료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그 상공인 단체, 소상공인 단체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시켜라 하고 늘 외쳤죠. 그런데 오늘 마포구 망원동의 상인연합회에서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이지만 앞으로 10년으로 좀 연장하는 것을 국회에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이기 때문에 이제 장사 좀 될만하면 건물 주인이 건물 비워라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글쎄요, 가을에 좀 통과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법이 작년에도 올해 인상됐고 또 올해 인상해서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각종 수수료 부담도 크지만 집세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역시 운영비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매출액은 줄어들지요. 운영비 부담은 커지지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그러한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폐업자가 계속 속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상반기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이직하고 싶지는 않은데 부득이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숫자가 상반기만 해도 무려 5만 명에 육박합니다.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은 3년 동안의 생존율이 40.4%. 그러니까 2010년 기준이네요. 2015년 기준은 3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10명이 개업하게 되면 7, 8명이 5년 안에 3년 안에 폐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순환입니까? 이렇게 폐업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도 1년에 100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무려 598조 4천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또 일반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이런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자영업자가 폐업하게 되면 가계 부채 문제에 직결이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미시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미시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거시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작년에도 올렸고 올해도 올렸는데요. 최저임금법에 의해서는 매년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인상도 2년에 한 번씩 인상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인상시키는 것도 법을 개정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또는 연령별로, 업종별, 연령별, 지역 특성별로 적용을 해야 큰 무리가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